안녕하세요. 변호사 정희경입니다. 오늘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녹음물의 적법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례 하나를 같이 볼게요. 요즘 아이 돌보미를 집으로 오게 해서 육아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돌보미의 동의하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CCTV에는 보통 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학대의 의심이 들 경우에는 녹음기를 추가로 몰래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어머니가 10개월 된 아기가 돌보미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라는 심증을 가지고 녹음기를 몰래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. 아이를 때리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가 나고, 그 다음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, 아이를 상대로 미친놈, 아이, 잘하네, 쌍욕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.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당연히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겠죠. 그런데 놀랍게도 1심에서는 이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먼저 녹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그 법을 봐야 됩니다. 이 법은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 다만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화지만 상대방은 모르게 녹음기를 이렇게 숨겨서 하는 그런 거는 허용이 돼요. 즉, 내 목소리만 들어가게 된다면 그 녹음은 적법한 것이라는 뜻이에요. 하지만 학대가 의심돼서 녹음할 때는 보통 어머니들이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게 녹음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. 대부분 몰래 집에 설치를 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돌보미와 아이의 대화는 불법적인 도청을 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 1심에서는 이 녹음물을 불법적인 녹음이다 라고 해서 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. 뭔가 안타깝잖아요. 그래서 2심에서는 법원이 약간의 기지를 발휘했습니다. 그리고 법원이 기지를 발휘하게 된 그 경위에는 뭔가 논리 제공을 새롭게 해서 이 녹음물을 쓸 수 있게 애쓴 변호사들의 노력이 있었죠. 그러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친구분들입니다. 어떻게 보면 간단한 논리일 수도 있지만 이 10개월 된 아기는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에요. 뭔가 옹알이를 하는 거고, 이 아이에게 미친놈, 또라이라는 욕을 했다고 해서 그거는 단어로서 전달됐다기보다는 고성, 그리고 폭력적인 에너지,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이제 학대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, 이걸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이 판례의 논리 구성이었습니다. 그래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도청에 해당하지가 않고, 이건 마치 지나가던 개가 짖는 소리를 녹음한 것과 같이 그냥 누구나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소리다 라고 해서 불법적인 녹음물이 아니다. 그래서 이 사건 2심은 돌보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게 약간 안타까운 게 있어요. 이제 돌보미가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시죠? 그 이유는 아까 그 고성이라든지 이런 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정서적 학대로 인정이 된 거고, 뭔가 둔탁한 소리, 그리고 아이가 더 자지러지게 울었던 소리, 이런 것만 이유로 해서 신체적 학대로 인정되기는 좀 증거가 부족하다. 왜냐면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. 형사 판결에서는 항상 엄격한 증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 학대가 인정이 안 돼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에 그쳤습니다. 아무튼 이 판결을 유추를 해보자면 한 서너 살 정도 되는 타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아이의 대화는 아마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도청이 금지되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부모님들이 녹음을 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우는 아이가 말을 할 수 없는 시기까지 이제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아동학대 관련해서 드릴 정보가 좀 더 많기는 한데요. 차차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은 사랑입니다.